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왜 이렇게 뜸들이냐고요? 제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뭐라 그러죠? 나무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거는 눈에 이렇게 확 뜨이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 모습? 언제나 얘가 얼마나 자랐나? 항상 변함없이 그냥 조금씩 하루 1년에 나이테 하나씩 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거는 잘라야지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10년을 지나도 나무는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을걸요? 그것처럼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저의 유튜브 나무를 요즘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예. 저는 솔직히 이거 찍으면서 이거 누가 보긴 할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따가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아픈 날이 이제 시작돼요. 내일은. 예,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하루 쉬고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조금 보강을 하고 내일 찍을까 했는데, 사실 내일이 저는 체력적으로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하자 그래갖고 또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막대 5할판이래. 제가 이렇게 모자르네요. 자, 일단 막대 5를 할 차례인데요. 성장통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냥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볼게요. 자, 5번. 숫자 5는 변화와 진보와 불확실의 숫자입니다. 교황 5번을 상상하셔도 좋아요. 예.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한 녀석들끼리 뭘 이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다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와 안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누군가 중재자, 선생님 필요하죠. 요 녀석들이라든가 됐어, 거기서 됐어, 그만하고 이게 다음 거 하자 라든가, 누가 지도자라든가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의견 불일치.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문학 서클 활동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보고 토론하는 활동을 좀 했었어요. 물론 엉망이죠. 솔직히 고등학생들 모여서 얼마나 하지만 그 습관이란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모여서 망언이라도 그냥 서로 의견을 내고 싸우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예. 지금 그걸 녹음해서 듣는다면 오글거려서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항상 먼저 듣고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서, 느리잖아요, 은둔자라. 그러니까 은둔자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생각이 다 정리돼야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무슨 선생님처럼 다 듣고 끝까지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큐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처럼 약간 이제 의견 불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회복지 다니는 선생님이 실습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지도 선생님으로 오세요. 그랬던 선생님들이 한 번씩 중재를 나선다거나, 그게 자꾸 생각나네요. 그래서 중재를 나선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어요. 정리를 좀 해주셨죠. 그런 거. 경쟁.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네, 시끄러운 상황이 예상되는 수요일입니다. 지금 12시 넘었거든요. 이거를 마치고 한숨 자면은 이제 저는 좀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조금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하면은 또 거기에서 좋은 영감을 얻어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고만고만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중재로서 좋은 중재자를 만나든지 좋은 중재의 어떤 도움을 받든지 우리가 또 그런 중재자가 되든지 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막대 오니까 불오죠. 자, 불오는 전체성이에요. 정체가 아니라 정체성, 이게 아니라 전체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성인데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항상 무엇이든 하라.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할 듯 말 듯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가 아니라 하려면 해라 라는 얘기이자 전적으로 해라. 전력 투구하라. 그러게요. 저한테 해주는 말이네요. 만약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는 것의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는 것의 비밀이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그거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패건 성공이건 실패건 때로는 조금 한번 전심전력해서 무모하더라도 위험하지만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한번 이렇게, 이게 어른이 돼서 이렇게 만약에 다툰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체면도 있을 테고 평판 체면 똑같은 거겠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이득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다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저도 평화주의자 평등주의이긴 하지만 뭐랄까요, 기왕이면 싸워야 될 땐 전 싸워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당한데 그냥 넘어가 놓고서는 뒤에서 억울해 막 이러고 나거나 걔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이러기보다는 용감하게 맞서서 조금은 그러니까 타인들이 볼 때 어머 저 나이에 대해서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그냥 참고 넘어가지 그걸 또 이렇게 하는데 어른이라고 화가 안 나고 어른이라고,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거름망은 있어야겠죠. 저도 그 정도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저는 그래요. 실수를 한다거나 어리석은 짓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의도한 게 아니라 딴에 최선을 다한 거에서 비롯이 됐다면 감당하고 또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숙함을. 그래서 저의 미숙했던 판단으로 인해서 벌려졌었던 골치 아픈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힘이 필요해요. 자, 일단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죠? 이게 도찐개친 카드거든요. 도찐개친이라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라기보다는, 자 보면은 쌍둥이 같이 옷도 비슷하고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얼굴이 다르긴 하지만 한 사람은 서류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은 고개를 꼬독 세우고서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은 위축된 것 같아도 절대 짖지 않아요. 너무 그림이 재밌어요.
예. 저는 이 카드가 참 마음에 들긴 해요. 근데 읽어보질 않아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이 카드 속에 있잖아요. 이 메이저 78장 하고 나면 그때는 한번 얘를 이용해서, 뭐, 질문을 만들어서 한번 리딩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볼게요. 예. 자, 스팀펑크 카드. 근데 이거는 뭔가 경쟁하고 싸운다기보다는 왠지 배틀인데요. 배틀인데, 예, 이분의 포즈는 왠지 배틀을 하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왜 그 브레이크 댄스도 왜 그 배틀로 막 하던데 용어가 다 생각이 안 나. 예전에 이제 알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춤 배틀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 멋있네요. 싸움도 어린애들 싸움인데 사실은 어른들이 어린애들처럼 동네 패싸움하는 그림이에요. 그래 어른들 다 한 번씩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맨날 고상하게만 살아. 너무 잦으면 안 되겠죠. 자, 요것은 하우스 와이프스의 되게 이제 막대오예요. 아이고, 막 뭐가 날라다녀요. 가전제품이 막 날라다니네요. 예, 깃털만 5개를 혼자서 막 깃털 5개를 들고서는 쩔쩔 매고 있어요. 예, 이거 어쩌면 좋아.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약간 버거운 상황이지만요. 꼭 필요한 시기? 자, 4라는 안정에서 5라는 변화로 일어나는 거죠. 자, 4번이란 숫자는 안정인데, 거기 그 안정을 이루었을 때 그 안정이 지속이 되면 그 또한 오히려 불안정이 된다거나, 우리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어쨌거나 그 영원한 안정은 없고 변화는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그 첫 단계를 암시해 주는 게 이 5의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시기는 그런 게 있죠. 4번은 자존심이 세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뭐 꼭 잘났다 못났다 떠나서 아까도 계속 어른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스스로 제약하고 통제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체면도 깎이고 자존심도 좀 상해야 되고 또 실패하면은 X 얼굴 팔리고 뭐 이렇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타로 쪽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하고 막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게 초보로서 초보로서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쉬운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인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전하는 게 쉬운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게 많다거나 그것이 물건이든 재산이든 그리고 사람이든 특히 나이든 나이를 많이 가져도요 제약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나이에 막 이러면서요. 하지만 이럴 때 이때만큼은 이렇게 변화할 때만큼은 약간은 철없는 아이의 마음으로 가서 경쟁도 한번 이겨보고 저 지금 유튜브 판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되잖아요. 스스로 저는 이게 오늘도 유쾌한 창조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게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안 해도 될 걸 왜 해야 되나 막 좀 그렇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뿌듯해요. 저의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발견을 하면서 또 얻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괜히 또 만들어 놓은 이 하나의 소음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거슬리고 막 이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머,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핀 책이에요. 페이지가 196페이지인데요. 웰빙과 다시 연결되도록 충분히 자기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싸우려면 어때요? 자기 주장과 자기 중심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떡같은 철학이고 어이없는 어떤 주장이고 똥꼬집이고 아집이더라도 어쨌거나 그것도 중심은 중심이니까요. 남들은 괴로운 중심일 수 있겠으나 예, 이렇게 한번 막대오랑 연결을 해봅니다. 예,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기주의를 가르친다고 비난합니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당신의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근원 에너지에 연결될 정도로 충분히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몫을 내가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염려는 이 우주의 풍요에 한계가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이들의 몫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발산하는 진동적 요청에 비례해서 그만큼 커지고 확장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너무 확장되면 올해처럼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한 번씩 정리가 되는데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됐어요. 이 우주에는 모든 이들의 모든 요청을 충분히 제공하고도 여전히 끝없이 남을 무한한 자원과 풍요가 실재합니다. 당신은 결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어. 이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건강을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몇 년간은 내가 아파하기로 했어. 이거 좀 웃긴데요?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신이 건강하게 잘 지내온 게 다른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 에너지에 연결된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길 원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바람에 담긴 진동은 근원의 주파수와 너무도 동떨어진 주파수이기에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기뻐하는 것 같더군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인을 즐겼다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살인범이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당신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감정을 체험하는 이유는 당신의 소망과 그 소망에 관해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 사이의 주파수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살인자의 생각을 알 수 없기에 그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근원 에너지에 연결된 존재는 다른 이들에게 결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살인자들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진동 상태여서 또 자신이 근원과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맹렬히 공격하고 덤벼드는 것이지 근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은 궁극적인 자기중심적 행위 또는 이기적 행위란 진정한 당신, 자신인 근원 에너지에서 연결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질 세상 속에서 그러한 근원과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게 될 때 문자 그대로 당신은 물리적인 몸속에 거하는 살아 빛나는 순수한 긍정적 에너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각기 그들의 근원 에너지에 연결된다면 더 이상 어떤 공격이나 갈등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라든지 불안감 또는 경쟁에서 오는 불편한 느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지닌 어마어마한 권능을 알게 된다면
누구도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불안한 느낌과 증오심은 진정한 그들 자신인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근원의 웰빙 물결에 당신이 근원의 웰빙 물결에 다시 연결된다면 당신의 삶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오직 웰빙의 체험만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이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 이외의 다른 누구도 당신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진정한 자신과 진동적으로 일치된 생각을 향해 간다면 삶의 모든 체험도 그러한 일치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은 근원의 행복과 기쁨을 반영하는 웰빙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중간중간에 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오늘 너무 많이 읽어버렸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웰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그 웰빙이란 건강을 지키다, 건강을 관리하다, 뭐 이거 관련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선택이라고 그러죠. 제가 요즘에 근래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건강한 선택인데요. 어찌 보면 건강한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건강한 선택 같아요. 선택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자꾸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따지게 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 자체가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얻는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냥 물러나서 내 자신으로 산다는 것을 가장 좋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래요. 예, 더 가져서 뭐 할 것이고, 더 좋죠. 더 많이 쓰고 더 먹으면. 근데 살쪄요. 농담이고요. 내 자신이 즐겁다면 그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근데 자기 자신이 즐겁지 않은데 자꾸 최선을 찾는다라는 것은 계속 공허함을 쫓는 어떤 허무함밖에 더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제가 사실 내일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작년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오버를 했던 일을 내일 처리를 할 건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상대, 한마디로 이제 집주인이에요. 저희 이제 가게 저희 사무실을 하나를 냈었는데 거기를 이제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입자 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아쉬우시니까. 자꾸.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의견 충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내일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면 함께 했던 선생님과 좀 골치 아픈 일 처리를 좀 할 거예요. 그건 내일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겠으나, 너무 개인적인 거라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단 지나치게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 주책이야. 네, 그래서 창피하진 않은데요.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이 창피할 것 같아요. 곤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디테일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사실 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전 말씀드렸어요. 예, 저는 사실 실패 창고가 너무 많아서 김미경 원장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패 창고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 자신이 허당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대신에 그 실패 창고가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어마무지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실패하고 아파봤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이긴다기보다는 견뎌내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견뎌냈던 과정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좋다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무엇도 쓸데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작년에는 어차피 자리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도전을 무모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처럼 소득 없는 거예요. 막대는요, 열정이 앞서는 거지 소득이고 결실이 강한 카드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매일매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매일매일 매출이라고 그러죠. 매출. 예. 그 매출을 좀 이제 아무래도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하는데 내가 얼마 벌었지? 이거보다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전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루하루 매일 카드를 제가 뽑아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일진 공부. 오늘의 일진 식으로 해서 제 밴드랑 계속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진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관찰하는 차원에서 이제 매출을 같이 체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는데, 어떤 식으로 보냐면, 만약 오늘이 막대 5잖아요. 그래서 막대 5가 이제 나온 날이야. 그러면 어떤 매출의 구조가 일어나, 이런 거. 그래야지 그거를 역으로 또 분석을 해서 손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경제관념이라서 처음에 타로 상담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사업 상담이라든가 금전 상담, 부동산 상담. 제가 그래서 강남에서 일할 때가, 강남에서 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한 질문에 4,000원인데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그거 반칙이세요. 그런 거는 진짜, 아니, 물론, 네, 뭐 참고만 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거 참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아마 그쪽으로 다루는 힘이 약해서 그럴까, 어머나. 그래서 약해서 그럴 건데, 어쨌거나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부러졌어요. 제가 너무 힘을 너무 잘 줬나봐요. 아까워라.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엎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색연필들이 아마 자주 부러지는 색연필들이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좀 비싼 색연필이에요. 말버릇 나온다.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기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게 성장통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다 성장한 줄 아는데, 아이고, 정말 저는 연봉 억대 이상 되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면은요, 좀 대기업이나 좀 웬만한 데 다니면 그 정도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훨씬 더 많은 일 버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잘 버는 분들 되게 잘 벌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어쨌거나 나이죠, 나이. 제 나이 또래이거나, 더 많으신데도요, 타로 카드를 뽑았을 때, 특히 애정운이나 이런 데서 엄청 어리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좀 있거든요. 특히, 그건 이제 나중에 코트 카드라고 그래서 궁정 카드, 계급 카드, 소년, 뭐 소년 기사, 여왕, 이제 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코트 카드 편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은 할 테지만, 나이가 되게 지긋하고 되게 점잖다거나, 점잖은 것도 점잖은 거지만 되게 그쵸, 근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요, 카드 뽑으면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죠. 일이라든가 대외활동, 사회활동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되게 멋진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내면의 아이 있잖아요. 성장은 의외로 상당히 어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진짜 오히려 되게 순수하세요. 되게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어봐갖고 오히려 너무 순진하고 사회성 되게 많이 떨어지세요. 예.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은 있다고 봐야죠. 커버가 되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어리다거나 미숙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보이는 거는 미숙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또 헷갈리기도 하게 되고 서로.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거나 그런 어른인 분들의 그 연애운이요, 오히려 더 순수해요. 더 어쩔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오히려 젊으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고 당당하신 분들은요, 어떤 연애나 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요즘엔 되게 솔직하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굳이 너무 무용담 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저러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진짜 자기의 그가 느낀 것들을 그냥 저는 그래요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죠. 저도 내숭쟁이에다가, 그러니까 내숭쟁이라는 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워낙 엄격하게 자라서, 그래서 내숭을 떨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전 느껴졌어요. 정상인 것처럼 느껴진다기보다 그래야지 안 혼나니까. 내숭을 떨어야지 안 혼나니까. 예,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저희 어머니의 그 취향이에요. 대바라진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바라졌다라든가 설친다라든가 이렇게 하든가, 되게 얌전하고요. 되게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워낙 이제 그런 가정교육 이런 거에 좀 많이 비중을 두시는 분들이라 부모님 두 분 다. 예,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내 의견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내려놓는다거나 무뎌진다거나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모른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은 거기에 이제 강제성, 통제성, 엄격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저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약간은 좀 이단아라서 그나마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조금 많이 살고, 지금도
아웃사이더 겸 자유부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집에 연락도 잘 안 하고 불효녀처럼 그래도 항상 이해해 주세요. 나쁜 짓은 안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사니까. 근데 예전에는 정말 제약이 심했어요. 저희 부모님, 특히 우리 아버님. 집에서도 양말 꼭 신어야 되고요. 그 목까지 다 올라오게 단추 다 채워야 돼요. 단정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깔끔하게 멀끔하게 차려 입어야 되는 이게 있으셔서 정말 많이 혼내셨어요. 저희 품행단정 막 그랬고. 근데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연료하셔서 움직이질 잘 못하시니까 지금은 아빠 패션이 제일 저희 집에서 별로예요. 저희 아버님 패션이 저희 집에서 제일 별로랍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저희 아버지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왜냐면 불같으시기도 하시지만 하여튼 그냥 무서웠어요. 이제 좀 배사장님에다가 저도 이렇게 우람한 제 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좀 배사장에다가 좀 하여튼간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좀 그러셨어요. 또 존경도 어디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존경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무게 잡고 다녀서 그래서 항상 아빠는 엄격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저 제일 싫었던 게, 뭐 물어보면 책에 다 나와 있대요. 책에.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근데 이런 겉으로의 이런 다툼은 좀 많이 안 했는데요. 내면적 다툼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사업을 하셔갖고, 따로 살아갖고, 저희 할머니랑 저희들끼리 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보호를 해주는데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우리끼리 의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우리끼리 아끼고 우리끼리 의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좀 그게 저희만의 그 무언의 약속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약속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유독 별로 잘 안 싸웠어요. 잘 안 싸웠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싸울 수가 없었죠. 우리끼리라도 좀 보호를 하면서 아껴야 된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옆에서 케어는 못 해주셨지만 그 덕에 저희들한테 되게 그 이상의 사회성을 빨리 발달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한 번씩 종종 해요. 제가 이 유튜브 찍을 때 웬만하면은 이게 민소매나 이런 짧은 팔 안 입으려고 그래요. 제 팔이 되게 두껍거든요. 진짜. 근데 오늘 이게 시간도 늦어지고 빨리 하고 내일 막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민망한 저의 팔뚝은 그냥 가감없이 그냥 보여드렸네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신비로워야 되는데 좀 여리여리하고 좀 여사지잖아요. 틀렸어요. 이번 생엔 틀렸습니다. 포기했어요. 이거 자꾸 색칠하다 보니까 저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수다 떨까요? 저를 위해서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으쌰으쌰 하려면 무슨 얘기도 모르는데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매출 얘기가 다 끝났다.
그래서 막대 카드가 나오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대 4, 어제는 막대 4의 날이었죠. 제가 이걸 칠한 게 어제 막대 4를 칠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이거 칠하잖아요. 이에 맞는 이슈가 일어나요. 저 예전에 색칠 공부 있잖아요. 할 때도 약간, 그때 타로, 제 거 컬러링북 말고, 델로스 컬러링북이 있어요. 그거 제가 다 칠했는데, 그거 이제 한 장 한 장 칠했었는데, 하루에 한 장 칠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희한하게, 날 그거에 맞는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저 정말 이 동시성의 원리는 설명할 수 없을 만치 좀 되게 신비로운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타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랑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 말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별 생각 없거든요. 아, 내가 이 말 했으니까 이 카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와요. 예. 이러지 않을까? 근데 나와요. 제가 오늘도 글을 올리다가 이제 딱 느낌이 이거는 컵 7 카드 느낌인데? 그랬는데 오늘 느낌이 약간 컵 7 느낌인데? 라고 혼자 그냥 생각했거든요. 나왔어요. 바로 랜덤 카드로 나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요, 의지한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 파장이 있어요. 예, 에너지 파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한테 그 에너지 파장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믿어줬을 때 내 곁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그렇죠. 믿다가 뒤통수도 저도 당했죠. 근데 그거죠.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예, 그런 그 원인 제공은 저한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예. 제가 그거를 인정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고, 이 타로 카드를 하면서 언제나 그런 면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좀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어떤, 왜 내가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가 했는데 잘못한 게 충분히 있었대. 이 타로를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을 계속 탐색하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을 했었어요. 단지 제 기억에서 제 잘못은 쏙 뺀 이기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믿음이라든가 그 믿었다가 뭐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아픔에 대한 개념이 좀 틀려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뭐 믿었다가 배신을 당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닌 다른 거,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속인 건 없는지, 근원에 대해서 좀 그 에너지, 근원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원인을 제 스스로에부터 찾는 습관이 됐죠. 왜냐면 결국엔 저도 제공을 한 거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그 전에는 그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고 그리고 난 잘못한 게 없었고 기었고 예, 그랬죠. 뭐 그것도 정말 그게 맞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신으로서 뭐 최선이라면.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제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서 미스됐다 그러죠.
그거를 좀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장통 카드를 칠하면서 또 횡설수설 해봤습니다. 안 되겠어요. 더 이상 가다가는 오늘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내일 제가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하면 아마 제가 요번 주는 조금 뭐 그래도 열심히는 할 생각이에요. 열심히 할 생각은 뭐 변함이 없는데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다소 약간 멘탈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제가 멘탈이 되게 좋을 때는 그 뭐라 그러죠? 술술술술 나가거든요. 이야기 며 말이며. 근데 지금은 익숙치 않아서 일단 멘탈이 조금 약하기도 하지만 피곤한 것과 한 3일째라고 그러죠. 3일째가 한번 막히는 요번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수성이 좀 별로 안 좋다는 별자리 뭐 네, 얘기도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럼 뭐 그것들은 그런 것들이고 나는 그냥 나로서 오늘을 또 잘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오, 어머,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좋은 말입니다. Put others first네요. 불편하고 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오, 불편하고 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자아를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를 잘했네요. 내일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일이 원활하게 안 되면 속된 말로 파이팅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하고는 사실 안 어울려. 제가 화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화도 잘 안 나요. 화날 일도 없고 사실 그렇게 화날 일이 없는데 내일은 화날 일이 없고요. 화를 내고 싶지도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아요. 근데 화낼 각오까지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많이 좀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새기고 근데 이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란다고 무조건 참고 싸우지 마라.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싸울 땐 싸우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내가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근데 내일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될 일에 관련된 분이 조금 나이는 엄청 많으시지만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유치하면 유치하게 그 사람이 알아듣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이따가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아끼고 참아주고 내가 베푸는 것만이 상대를 아낀다거나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필요하다면 강압적으로 가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럽게 없이 그게 최선이라면 그걸 믿고 사랑으로 일을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보고할게요. 오늘 이 말 정리가 안 돼서 정말 듣는 분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수요일날 내일 좀 저는 몸적인 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녹화를 내일 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웬만하면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밤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고 사랑합니다.